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려 천리관성 위치 확인편을 유튜브 특성상 총 2편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는 가운데 이미 저번 시간이 제1편 설명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제2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단원 고려 천리관성은 통일신라 지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곳이다. 세 번째 사항, 처음 설치한 1033년 및 1117년 추가 설치된 고려 천리관성의 시작 위치인 인주와 의주는 모두 고려 북계로서 이전의 안복도부가 안복대도읍으로 바뀐 이 소속의 영주에 속한 지역으로서 이곳은 서해 바닷가의 옛 국내성의 경계로서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청천강으로서 고려시대 살수 대첩이 있었던 살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곳 처음 설치한 1033년이 서쪽 시작 위치인 북계 안복대도읍 소속 인주지방은 옛날 장성터가 있고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인데 이 압록강은 마자수이자 청하라고도 불리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확인하면 이 고려 천리관성이 시작되는 인주와 의주가 속한 고려 안복도읍 영주지역은 사서 기록대로 고구려시대 살수 대첩이 일어난 곳은 분명히 하북성 지역입니다. 그것은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 국내성, 압록 이북에서 이미 항복한 성이 11인데 그 중 하나가 국내성이며 다만 그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 수 없을 뿐이다. 신당서, 동열전, 고구려, 대요와 소요가 있다. 마자수가 있어 말갈이 백산에서 흘러나오는데 달빛이 압두와 같아서 압록수라고 불리운다. 국내성이 서쪽을 거쳐 안시성에 이르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삼국유사 흥법 순도조려 살펴보면 고구려 때의 도읍은 안시성, 일명 안정호로서 요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요수는 일명 압록으로 통전, 변방, 동해야, 고구려, 마자수는 일명 압록수이다. 물이 동북 말갈이 백산에서 나온다. 국내성 남쪽을 지나 이들 기록과 같이 하복성 위치 고구려 관련 사서 기록에서 확인되듯이 이는 산서성 말갈이 백산에서 발원한 압록수이자 마자수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가 동쪽의 바다로 들어가는 사항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흐름에서 압록강 북쪽에 있는 국내성 사항과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 왜곡 조작되어 비정한 한반도 압록강과 백두산 그리고 이곳 북쪽 위치 고구려 위치와 고구려 국내성 사항과도 일치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한반도 북부의 압록강은 서쪽으로 바다로 들어가지만 원래 위치인 하북성에서는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산 즉 압록강이 발원하는 백산이 말갈 즉 이전의 숙신, 음로,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이미 앞서 확인한 중국 사서 삼국지 위지 동의전 사항대로 당시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의 동쪽에 있는 숙신, 음로, 말갈의 백산 위치가 원래 위치가 맞는 것으로서 이는 동쪽으로 왜곡 조작되어 오늘날의 한반도 백두산과 압록강이 되어버린 결과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북쪽은 발해가 차지하였지만 그 남쪽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고려 천리관성이 설치된 당시 마자수이자 압록수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를 경계로 발해와 소위 통일신라가 국경을 마주한 채 있다가 이를 그대로 고려에게 물려주어 역시 마찬가지로 발해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란과 국경을 마주한 채
여기에 고려가 서희 팔성과 천리관성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곳이 신라시대 바로 안북부, 안북하 지역인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즉 고려의 북계의 안북 도호부가 바로 이전의 통일신라의 안북부, 안북하 지역입니다. 이 안북이 바로 글자 그대로 개천 즉 강가 북쪽인 것입니다. 이곳에 통일신라 시대에 벌써 국경으로서 성을 축조하였고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5년 안북하를 따라 관과 성을 설치하다. 안북하를 따라 관과 성을 설치하였고 또한 철관성을 쌓았다. 이러한 사실이 고려시대 천리관성 축조 시작 위치인 인주지방에 옛날 장성터가 있다는 것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고려사, 지리지, 북계, 안북, 대도호부, 영주, 인주는 옛날 장성터가 있다. 덕종 때 평장사 유소가 쌓은 것으로서 인주의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동계의 화주 바닷가까지 이른다. 이 통일신라의 안북하를 일제 식민사학자인 이병도는 통일신라 국경지역으로서 한반도에 왜곡 조작시켜 동해안 원산만 지역인 함경남도 덕원군 북천면 하천으로 왜곡 조작하여 비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설정한 소위 통일신라의 고려와 국경은 원산만과 함흥만으로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안북하, 안북부 지방은 원래 같은 곳입니다. 이는 이곳에 설치한 서희 팔성 서치 사실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됩니다. 고려사 서희 열전 서희가 또 아래에며 이르기를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 안북부까지 수백 리 땅은 모두 생여진이 살던 곳인데 소손령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즉 통일신라의 안북하 안북부가 서희의 팔성지역이고 이곳이 바로 하북성 압록수 지역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들이 통일신라와 고려의 국경 한반도 비정은 전혀 맞지 않는 허위 조작 사실이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려의 천리관성이 설치된 곳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압록수 즉 마자수이자 고려시대 청하는 이미 살펴본 사서 기록인 통전, 변방, 동이하, 고구려 마자수는 일명 압록수이다. 물이 동북 말갈의 백산에서 나온다. 국내성 남쪽을 지나 이 사서 기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말갈의 백산에서 발원하는 바로 압록수입니다. 그리고 이 압록수 북쪽에 있는 곳이 바로 고려 천리관성 설치 기록과 같이 고구려 국내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갈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 부여전, 삼국육사 기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음루와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삼국유사, 제1기, 말갈과 발해 지장도에 보면 발해는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 밖에 있다라고 하였다. 후이서에는 말갈을 물길로 썼다. 지장도에 이르기를 음루는 물길과 함께 모두 숙신이다 라고 하였다. 지장도에서는 흑수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고 옥전은 만리장성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당시 장성이 북쪽에 있었던 부여의 서쪽입니다. 여기서 당시 장성은 지금의 하북성 북경시 북쪽을 거쳐 하북성 진앙도시 산해관에 이르는 명나라 때 쌓은 명장성이 아니라 하북성 북경시 서남쪽인 하북성 보정시 서북쪽에 그쳐 있었던 진장성입니다. 이곳 북쪽이 부여의 동쪽에 있었던 숙신, 음루,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위치인 산서성 대동시 영구원에 아직도 그 이름이 그대로 태백산으로 존재하는 이곳에서 발원하는 하북성 호타하가 바로 마자수이자 압록수이자 고려시대 청하인 것입니다. 이곳 압록수 지역은 전통적으로 고조선과 연나라, 위만조선과 한나라, 고구려와 선비족 국가와 이후에
수나라와 당나라,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와 요나라와 각각 국경을 마주한 채 치열한 다툼을 벌인 소위 진학의 국가와 우리 민족 국가 간의 영원한 국경 지역인 것입니다. 고려사 본기 예종 12년 1117년 백관들이 우리 땅을 수복한 것을 할애하다. 가보 백관이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다. 대략 아래기를 압록강의 옛터와 계림의 옛 땅은 선조 때부터 본래 산천에 둘린 관방이었습니다. 고려사, 지리지, 서문, 그 사방 경계는 서북은 당 이래로 압록강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춘령을 경계로 삼았다. 선화봉사, 고려대경, 성읍, 영토, 고려는 남쪽으로는 요해로 막히고 서쪽으로는 요수에 맞닿았으며 북쪽으로는 옛 거란지역과 접경하였고 동쪽으로는 금과 맞닿아 있다. 하루빨리 적어도 남쪽의 산동성 지역은 물론 다시 이곳 하북성 지역에서 현재의 중국계 국가와 우리나라가 국경을 마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는가요? 이 장성과 부여 사항에 의하여 부여와 그 남쪽의 고구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거란, 발해, 고려 등 위치를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으로 왜곡 조작 이동시키려는 동북 공정 차원에서 너무나 엉뚱하게도 현재 중국 측은 이전부터 만주지방에 만리장성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우리 모든 고대 국가가 만리장성 남쪽에 위치한 중국계 지방 정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6단원 고려 천리관성 끝은 요령성 지방이다. 다음 살펴볼 사항으로서 네 번째 사항인 끝 지점인 동계 안변도부 화주지방에도 바닷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사항에 의하여 고려 천리관성의 동쪽 지점인 화주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당연히 고려의 국경지역 중 이미 살펴본 북계에 이어서 다른 지역인 동계 지역입니다. 이곳은 고려사 지리지 동계는 본래 고구려의 옛 땅으로 화주, 명주 등이 9년으로 삭방도라 하였다. 안변도부 화주는 화주 안변도부라 고쳤다. 고종 때에 몽고에 편입되어 쌍성 총관부가 되었다. 공민왕 5년 서기 1356년에 군사를 보내어 수복하고 화주목으로 하였다. 횡강이 있다. 의주는 본래 고구려의 천정군으로서 철관이 있다. 이곳 동계 화주지역은 나중에 쌍성 총관부가 되는 지역으로서 지금의 요령성 요하 북쪽인 요령성 철령시로 비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지금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고려의 국경선 및 고려의 국경선에 설치된 고려 천리장성을 왜곡 조작시킨 것에 의하여 그 천리장성의 끝인 화주를 지금의 한반도 안쪽인 동해안 함흥만 일대에 위치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본인의 집필본 단행본에는 상세히 입증하여 비판하였고 이를 다음 유튜브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화주는 요령성 지역임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는 화주, 쌍성총관부, 의주, 천정군, 철관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됩니다. 이에 대해는 이미 본인의 유튜브 동영상인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비판편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통일신라 및 고려의 만주지방 영역사실 국한 비판편에서 충분히 입증하여 설명하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록상의 철관과 횡강사항입니다. 먼저 횡강사항을 살펴보면 당연히 이전의 고려 천리관성 설치 사실 기록상에 있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고려사 지리지 북계 안북대도부 영주. 안북대도부 영주는 청천강이 있다. 옛날에 살수라고 불렀는데 곧 고구려 을지문덕이 수나라 병사 100만 명을 격퇴한 곳이다. 인주. 옛날 장성터가 있다. 덕종 때 평장사 유소가 쌓은 것으로 인주의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동계 화주 바닷가까지 이른다. 이 천리장성이 동쪽 끝 지점인 화주의 바닷가까지 이른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이어 이를 그대로 왜곡 조작하여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고려 천리장성이 그 끝으로 동쪽 동해안 하목만 바닷가에 이른 것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화주 기록에는 바다가 아닌 횡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횡강을 바다로 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고대사 기록에서 강이나 하천을 바다로 기록한 것을 고의로 그대로 바다로 해석하여 왜곡 조작하였던 것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명확한데도 해방 후 78년 동안 이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학계의 학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우리 고대사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것이 현재의 우리 고대사입니다. 제7단원 일제식민사학은 천리장성 동쪽 끝으로 철관과 도련포를 왜곡 조작하였다. 더군다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또 다른 성이 바로 철관입니다. 이것도 일제식민사학자인 이병도가 왜곡 조작하여 이것을 빌미로 이 고려시대의 철관과 같은 지역인 안북부 안북하인 하북성 압록수인 하북성 호타에 위치한 통일신라의 철관성을 같이 쓰여진 안북하와 함께 한반도 동쪽의 동해안 원산만 위치인 함경남도 문천군 덕원지방으로 비정한 채 이것을 통일신라의 국경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록상에 있다고 기록한 안북하와 철관성은 같은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이를 이미 착각하여 삼국유사는 아예 안북하가에 철성을 쌓았다 라고 기록함으로써 같은 안북하 지방에 쌓은 것으로 착각하여 아예 안북하가에 철관성을 쌓았다고 잘못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삼국유사처럼 착각이 아니라 고의로 왜곡하여 같은 것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일신라 기록상의 철관성은 바로 고려 북계의 안북도호부 안북하와 다른 동계의 천리관성의 끝인 화주에서 그 동쪽의 윤관의 동북 구성에 연이어 설치한 성의 추가 설치 지점인 북계의 의주와 다른 우주에 있는 철관이자 철성인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소위 통일신라의 두 개의 영역과 국경선인 하북성 지역을 고려가 그대로 이어받아 여기에 서희 8성과 천리 관성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됨과 동시에 통일신라의 만주지역 위치 사실과 또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한반도 북부 만주지역으로서 이곳이 나중에 고려가 그대로 이어받은 동계 지역임이 확인됩니다. 이곳은 수많은 사서가 기록하고 있는 바로 신라의 계림지역으로서 바로 길림지역으로서 여러 사서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견하 즉 개이빨 형국처럼 엇갈려 영역을 차지하였다는 그곳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지, 신라, 구주의 관할내역, 처음에는 고구려 백제와는 지형이 개이빨처럼 들쑥날쑥 엇갈려 있어서 삼국사기, 백제분기, 의자왕, 해동의 세 나라는 나라를 세운 역사가 오래되고 영토가 나란히 붙어서 땅이 마치 개이빨처럼 들쑥날쑥 생겼는데 구당서, 동해열전, 백제, 관계가 나란히 있어 실로 견하의 형세처럼 국경이 서로 들쑥날쑥 서로 다 있어 신당서, 동해열전, 백제, 지형이 본래 견하의 형세처럼 들쑥날쑥 서로 다 있어 통전,
변방 동해상 신라, 그나라의 서북 경계 사이는 백제와 고려가 개의 이빨처럼 서로 맞지 않은 것처럼 나와 있었다. 흠정, 만주, 원류고, 권사, 부족사, 신라. 계림과 지금의 길림은 발음과 지리가 함께 부합한다. 흠정, 만주, 원류고, 권, 구, 강역, 이, 신라. 그 서북쪽 경계는 고구려와 백제의 사이로 개의 이빨처럼 튀어나왔다. 구주의 설치는 동쪽으로 길림, 서쪽으로 광령에 이르고 해주와 계주를 지나 조선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로 넓이가 광대하였다. 이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영역이 서로 엇갈려 차지하고 있다는 그곳입니다. 또한 이에 의하여 또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고려는 그 국경선인 북계의 암벽, 도부, 인주와 그 후에 추가 설치한 의주로부터 동계의 화주로 이어지는 천리관성을 이어서 그 동쪽의 윤관이 동북 구성에 연이어 설치한 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바로 통일신라의 철관성과 같은 고려의 철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통일신라의 철관성, 철성, 고려의 철관성은 고려사, 지리지, 동계는 예종 2년에 평장사 윤관이 원수가 되어 지추, 밀원사, 오연총을 부원수로 삼아 병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쳐서 쫓아내고 구성을 두었으며, 공엄진이 선춘령에 비석을 세워 경계로 삼았다. 화주 이북의 땅을 들어 몽고에 기부하였다. 몽고는 이내 화주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였고, 이전에 삭방도는 도련포를 경계로 삼아 장성을 쌓았는데 정주, 선덕진, 원흥진에 설치한 새 관문이 원나라에 편입된 지 99년이 되었다. 이때 비로소 수복하였다. 이로써 살펴보면 천령 이북은 삭방도가 되고,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엄 이남에서 삼척 이북은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이러한 기록상의 삭방도, 천령 이북 사실, 천령의 쌍성 총관부, 그리고 이곳의 현재의 요령성 천령시 사실에 의하여 이곳이 암북부인 하북성 북계 위치와 다른 요령성 동계 위치 사실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로 문제가 되는 고려의 도련포, 즉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고려의 동쪽 국경 끝이자 고려 천리장성의 동쪽 끝으로 왜곡 조작하여 비정한 도련포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확인한 도련포 사실 기록을 비롯한 다음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됩니다. 고려사 열전 우왕 14년 2월 명예 천령이 설치의 중지를 요청하는 표문을 보내다. 천령 이북을 살펴보면 역대로 문주, 고주, 화주, 정주, 함주 등 여러 주를 거쳐 공엄진에 이르니 예왕이 요에 고하고 토발할 것을 청하여 병사를 보내어 쳐서 회복하고서 함주에서 공엄진 등까지 성을 쌓았습니다. 금의 요동 함주로 부근의 심주에 쌍성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즉 천리장성이 아닌 천리관성의 끝인 화주로부터 다시 정주, 함주, 그리고 다시 윤관이 동북 구성이 있는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는 공엄진까지 쌓은 장성에 도련포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련포는 원래 두 차례의 고려의 천리장성이 아닌 천리관성이 아닙니다. 이 천리장성이 아닌 천리관성의 끝은 화주로 끝났습니다. 이 도련포를 비롯하여 천리관성이 끝난 화주로부터 윤관이 동북 구성이 있는 공엄진까지 쌓은 성이 있는 곳은 요령성으로부터 길림성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한 함경도 하몽지방의 도련포는 이것도 아닙니다.
위 고려시대의 또 다른 장성의 도련포 사서 기록을 빌어서 가져다 이 기록 중 조선 왕조실록, 태종실록 1416년 명하여 함주 도련포의 외목장에 평민이 방목하도록 허용하게 하였다. 조선시대 비로소 한반도 지금의 함흥지방에 위치한 도련포, 즉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한 위치에 있었던 이 도련포 기록을 갖다 붙여서 고려시대의 도련포를 이곳 함경도 함흥지방으로 한 채 이곳에 고려시대의 천리장성 동쪽 끝이 있다고 설정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왜곡 조작하여 함흥만 위치로 설정한 고려 천리장성의 동쪽 끝 도련포는 요령성 천령시로부터 동쪽의 공엄진에 있는 윤관의 동북 구성 위치에 이어지는 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려의 성 끝에 있는 윤관의 동북 구성은 두만강으로부터 700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55권 두만강 북쪽에 있다. 그 근원은 백두산 아래에서 나오는데 북쪽으로 흘러서 소화강이 되어 공엄진, 선춘령을 지나 북쪽으로 공엄진에 이르니 700리, 동북쪽으로 선춘현에 이르기 700여리. 이곳은 분명히 그 남쪽인 함경도 함흥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명백히 확인되는 고려의 국경 및 서희 팔성, 천리관성 위치는 물론 이 선춘령 위치와 더불어 윤관의 동북구성 자체도 인정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이런 방구의 반론도 펴지 않은 채 고려사 역사를 일제강점기 시기에 정립시킨 이 조작 역사를 해방 후 78년 동안 그대로 추종한 채 교과서에 수정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도련포 사실은 이와 같이 두 번 다 번지수를 잘못 고의로 왜곡하여 잡은 것에 의합니다. 이와 같은 허접한 우리 역사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만주지방의 통일신라와 고려영역은 물론이거니와 하북성과 산동성의 소위 통일신라와 고려 영역은 더욱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북성과 산동성의 통일신라와 고려 영역은 이 같은 주류 강단사 학계는 물론이고 이를 비판한다고 하면서 그 영역을 단지 만주지방으로만 국한한 채 확대한 비주류 강단사 학계라고 할 수 있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우리 역사학계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너무나도 명백한 우리 고대사 사항을 외면한 채 그대로 허접한 위 고려 도련포 사실과 함께 일제 식민사학을 추정하고 있는 것이 수많이 아니 전체 우리 고대사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사실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허접한 왜곡 조작 사실 중에 대표적인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몇 가지만 들어도 첫째, 사만의 남쪽의 바다가 아닌 육지로 접해진 외 세력 존재 사실 외면. 두 번째, 장성이 북쪽에 있다는 부여 사실을 전혀 외면. 세 번째, 백제의 동쪽이자 신라의 서쪽에 낙랑이 있다는 사실 외면. 네 번째, 백제와 신라의 북쪽에 말갈이 삼국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괴롭힌 사실 외면. 다섯째, 고대 사서 기록상 바다가 지금의 개념의 바다가 아니라는 사실 외면. 여섯째, 고구려 천리장성의 위치가 서쪽인 당나라가 아니라 동쪽의 신라라는 사실 외면. 일곱 번째, 나당전쟁의 위치가 한반도 내가 아니라 적어도 만두지방도 아니고 하북성과 산동성 사실 외면. 여덟 번째, 통일신라와 고려의 영역이 대륙 하북성과 산동성에도 위치한다는 사실 외면. 아홉 번째, 모든 사서 기록이 한반도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사실 외면. 열 번째, 임나가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는 사실 외면 등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아도 10가지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살펴봄에 있어서
결국 고려의 천리장성 아닌 천리관성 사실에 의하여 고려는 이전의 소위 통일신라 그리고 이전의 열국시대인 삼국의 위치와 영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산동성과 하북성 그리고 요령성과 길림성 또한 한반도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실이 사서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된과 동시에 이를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왜곡 조작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해방 후 78년 동안 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추종하면서도 일제식민사학을 추종하지 않고 극복하였다고 하는 현재의 주류 강단사학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주류 강단사학계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야사학계의 여러 역사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그동안 수많은 반론과 비판을 제기하였는데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채 최근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전라도 천년사를 비롯하여 공영방송인 KBS에서 대하사극 고려 거란전쟁에 의하여 우리 역사를 계속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분명히 고려의 영역과 위치는 물론 서해의 강동 6주가 아닌 서해 8성과 고려의 천리 장성이 아닌 천리 관성의 위치와 실상을 확실히 아시고 이에 의하여 우리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여 100년 동안 잘못된 일제 식민사학에 의한 우리 역사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관의 동북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쌍성 총관부와 동년부 등 고려 역사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 2편으로 나누어 설명드렸던 고려 천리 장성이 아닌 천리 관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어려운 고려 역사 살핌에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